네, 다시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갑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특별 군사 작전을 시작했는데요.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비무장지대화를 촉구했죠. 우크라이나의 긴박한 상황과 경제적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푸틴 대통령 예고한 대로 침공을 시작했다는데 지금 현지 상황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네, 일부 뉴스에서 이미 나왔듯이 러시아의 장갑차나 탱크 등이 지상군이 이제 돈바스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이외의 지역, 즉 그 후방 지역이 해당하는 곳에서 지금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곳은 이제 키예프나 하리코프, 마리우폴, 드니프로 같은 이제 대도시인데 이런 도시를 공격해서 뭐 이렇게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러한 도시 근처에 있는 군사 시설을 정밀 타격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 헤드쿼터라든가 군 뭐 탄약 보관소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공격을 받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고한 우크라이나의 네, 동부 네, 돈바스 지역으로 진군하면서 동시에 네, 우크라이나 주요 지역의 군사 시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네.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 우크라이나 후방 이 주요 지역은 지상군이 투입된 것은 아니고요. 예. 미사일 등을 이용을 해갖고 우크라이나의 그 군사력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현재 이제 타격을 해놓은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아주 무력화시키는 것 같은데 무력화에 네, 앞서서 푸틴 네, 네, 대통령 TV 연설을 통해서 러시아 네, 특별 군사 작전을 선포했을 때 네, 그 네. 근거라든지 주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군사작전이 필요한 이유를 이제 돈바스 주민을 보호한다라는 명분을 내걸었는데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이고요. 예. 이 말은 이제 좀 우리가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 돈바스 주민을 우크라이나 정부군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어. 그러니까 즉 그 반군 세력의 힘을 군사적인 힘을 실어줌으로써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돈바스 지역으로부터 다 몰아내겠다. 그러니까 어. 러시아군과 이 반군이 우크라이나 지역 전체를 장악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군 세력이 돈바스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건 아니고 예. 현재 약 3분의 1 지역만을 장악하고 있는데 예. 여기를 이제 독립도 선언했고 음. 러시아군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제 전체 지역을 아마 장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바스 지역 전체를 장악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네. 동시에 푸틴 대통령 네.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촉구했어요. 주장을 했는데 이건 네. 무슨 보관일까요? 무슨 셈법이죠? 예, 이거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굉장히 강도 높은 요구 사항입니다. 어. 우리가 앞서서 보듯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지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가 훨씬 더 세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민스크 협정 때만 해도 이 돈바스 지역을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자치 지역으로 해달라 하는 거였는데 예. 지금은 돈바스 지역을 아예 독립국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나토를 가입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지금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예 비무장화를 주장을 해요. 어. 근데 이 비무장화라는 것은 사실 뭐 세계 2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패전국이 당했던 그러한 거지 어. 일반적인 정상 국가가 비무장을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모든 무기를 네. 내려놔라라고 하는 것은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군사적으로 완전히 굴복하지 않는다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요구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예. 러시아가 이걸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아예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그 무릎을 꿇게 예. 만든 이후에 이런 비무장화를 추진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뉴스에서는 좀 주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예. 우크라이나의 그 영어로 하자면 디나치피케이션이란 말을 썼어요. 이게 무슨 뭐냐면 뜻인가요? 예. 나치즘을 제거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나치피케이션, 나치즘을 예,
예, 그렇죠. 제거하겠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배경을 설명하면 좀 길고요. 좀 예. 간단히 얘기하자면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친유럽, 친서방을 지향을 보이는 세력들을 러시아에서는 계속적으로 친나치즘이다라고 프레이밍을 했었어요. 그렇게 비방을 아, 했는데 예. 이 사람들을 쉽게 해서 이거를 제거하겠다는 의미는 이런 친유럽, 친서방을 추진하는 세력들을 제거하겠다. 제가 보기엔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어,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이제 그 친서방 세력을 다 뿌리뽑겠다라고 어. 지금 주장한 거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친서방, 네, 친유럽을 러시아가 친나치즘이라고 주장한다면 현재 네, 우크라이나의 지도부, 이른바 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체제 예, 개혁을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볼 예, 수 있습니까? 이거는 네네.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핵심 군시설을 타겟하고 예. 또한 핵심 인사들을 정치 인사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들을 제거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친러 정권을 수립하는 거를 목표로 한 것 아닌가라고 어, 저는 봅니다. 예. 그렇게 푸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면 마침 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당시에 유엔에서 안보리 네,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네네네, 네네, 당시 그러면서 이제 저 포성이 울렸는데 안보리는 네.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예. 안보리에서는 사실 이제 러시아군의 이제 침공 직전에 이제 긴급 회의를 해서 평화적 해결을 이제 촉구하려고 했던 거죠. 음, 그런데 뭐 회의를 하는 와중에 이제 전쟁이 뭐 시작된 거고 침공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긴급 회의에서 어떠한 뭐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향후에도 이제 안보리에서 뭐 여러 차례 회의를 하겠지만 예전의 전례를 보면 많이 가야 뭐 전쟁에 책임이 있는 국가, 즉 러시아를 비난을 하거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뭐 동의를 하거나 뭐 이런 정도로 갈 걸로 보입니다. 음, 사실 안보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예. 이제 군대를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그 비토를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러시아가 바로 그 상임이사국 비토권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해서 유엔이 뭐 개입을 하거나 군사를 파견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유엔이 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네, 군사력을 파견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다. 경제 제재하는 쪽으로 계속 경제를 예, 강화하는 쪽이 될 거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리고 유엔의 그 안보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명분이라든가 그런 그 누가 이제 잘못한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그 결의안들을 내므로써 어 그 국제적인 어떤 그 비난을 네. 비난 여론을 형성하거나 이런 거에 이제 도움을 주는 건데 뭐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된다 한들 상황이 바뀔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외신 보도를 보면 미군을 네. 폴란드나 이런 데 독일 군을 증파한다는 소식은 들려오는데 그럼 네. 그걸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음, 이게 이제 딜레마 같은 상황인데요. 지금 나토의 최동쪽에 해당하는 러시아 쪽에 가장 가까운 곳이 이제 폴란드나 발트 3국인데 네. 지금 이들 지역에 미군을 포함해서 이제 뭐 영국군 뭐 다른 나토군에서 뭐 여러 가지 지상군 뭐 전투기 군함들을 추가 배치해서 병력을 강화한다는 건데 네. 사실 이렇게 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접적인 어떤 해결을 촉구하는 데는 지금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고 예. 다만 이제 이들 폴란드나 발트 삼국이 안보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데 예. 아우 그 좀 안정감을 주의하는 뭐 그런 조치가 될 것이고 아, 이런 이제 배치되어 있는 군대를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정말 투입할 것이냐 이거는 예. 이제 미국 나토나 미국이 고심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투입하는 순간 3차 대전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뭐, 그거면 나토와 러시아의 싸움, 미국과 러시아의 싸움이 되면 네. 이거는 3차 대전에 예. 가까운 음. 전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유엔, 서방 국가가 러시아를 제재를 했는데 그 제재의 효과, 제재 영향
파장, 러시아 얼마나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러시아가 이제 그동안도 여러 차례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미국이 어떠한 제재를 할 것인지를 사전에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한 것으로 보여요. 네. 예를 들어서 예. 미국이 지금 러시아 국영은행 스베르방크를 포함해서 여러 은행들을 자산을 동결하고 뭐 제재 대상에 올리긴 했는데, 예. 지금 현재 러시아가요, 그 예.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6,310억 달러에 달하는 굉장히 막강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4위의 규모예요. 예. 중국, 일본, 스위스에 이어서. 그리고 6,310억 달러나 됩니까? 네. 757조 원에 네. 해당하는데, 이게 러시아 역대 최대치예요. 어. 근데 이게 이번 사태를 대비해서 외화를 반입을 했어요. 작년 12월에 특히 러시아 은행들이 약 500억 달러의 외화를 반입했고요. 예. 그래서 외환 보유가 크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제재를 받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그 외환 보유고를 더 높여놓는 예. 이런 조치들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제재를 가했다고 해서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안 하거나 뭐 확대할 전쟁을 줄이거나 그럴 걸로는 보이지 않아요. 이게 각오하고 준비해놓고 지금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가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산셈인데 네네. 제재 중에 하나에 독일이 왜 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노르드 스트림 2 네네. 네. 승인을 중단했다, 승인을 안 한다 네네. 그러는데 이 노르드 스트림 2를 통한 천연가스는 독일이 공급받잖아요. 네네. 승인을 안 하면 그게 러시아의 제재가 되는 겁니까? 독일, 유럽 국가들이 오히려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는 사실은 이 천연가스 수출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얻고 있고, 또 그것이 러시아 재정의 그 수입원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독일로의 이런 노르드 스트림 2 사업 같은 것이 중단되면 러시아도 타격은 있습니다. 있으나 사실은 유럽이 받는 피해가 뭐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예. 이미 유럽의 가스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러한 그 가스 협력 중단, 뭐 네.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이 축소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스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고 예. 유럽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러시아도 영향을 받고 유럽은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 네. 노르드 스트림 2를 통한 천연가스 공급이 안 된다면 유럽은 네.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미국에서 이렇게 천연가스를 들여와야 되는 셈인데 그럼 네네. 글로벌 이 천연가스 공급망이 어떻게 좀 바뀔까요? 네. 지금 일단은 이제 LNG로 네. 그 유럽에 필요한 물량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그 카타르산 LNG를 공급을 유럽으로 돌려서 확대하는 논의를 해왔어요. 미국이 주도해서. 예. 근데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카타르산 LNG는 주로 아시아권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권으로 수출이 되고 있어서 이게 네. 쉽게 수입선이 바뀌는 어려워서 지금 난항을 겪고는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어쨌건 러시아산 PNG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이거를 이제 LNG로 대체를 하게 될 것이고, 네. 그것이 이제 미국의 셰일 가스사들이 유럽으로 LNG 공급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 러시아산 가스의 의존도 높은 것이 안보적으로 위험하다라는 주장 하에 이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예. 그러한 가운데서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가 미국의 LNG를 수입해서 이미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으로 그 유럽에서의 가스 공급 부족분이 미국산 셰일 가스로 수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면서 독일이 노르드 스트림 2를 통해서 천연가스를 더 들여오겠다고 하니까 조금 네. 엇박자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래서 이 가스 시장을 누가 장악하느냐 문제잖아요. 네. 그동안은 이제 러시아가 PNG를 통해서 이제 장악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시장 흔들기죠. 그래서 네. 러시아가 이제 공급을
불안정하게 하면 안보 위협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뭐 PNG나 미국산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계속 해왔던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어떠냐면 예. 러시아로 보는 PNG가 가장 가격 면에서도 싸고 실제로 러시아와 유럽 혹은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가스를 통한 분쟁은 없었어요. 예. 다만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 가스 가격에 대한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을 잠근 적이 있어요. 2006년과 2009년에. 예.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이 가스관이 유럽까지 통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유럽의 가스가 공급이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또 독일 입장에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정적 가스를 공급받겠구나 네. 라고 생각한 거고 그거의 결과가 노르드 스트림 사업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영향 자세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